지금 주식이 아마 많이 빠지고 있을 텐데 안 봐도. 왜냐면은 이것 때문이죠. 요즘 이거 무서워요. 참 잠깐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한 폐렴, 이게 전 글로벌한 지금 사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모기 갔잖아요. 그때 진짜 몸이 좀 왠지 으슬으슬하고 아팠는데 월요일날 열이 한 39도가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 우한 폐렴이 지금처럼 막 유명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상상도 안 했어. 지금 만약에 39도였으면은 질병관리본부에다 중국 간 적도 없는데 신고를 해야 되나 막 걱정을 했을 텐데, 뭐 그때는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었어요. 버텼어요. 몸살인 줄 알고.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되는데 거의 이러고 있어요. 거의 기절을 해서 와, 이거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는 거야. 이게 39도에서 40도를 갈랑말랑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정도고, 완전히 몸이 가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런 무식한 새끼 아프면은 병원에 와야지, 지금까지 안 온다고 뭐 이렇게 벌레 보는 듯한 눈으로 보시더니 잠깐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래. 고개를 들었더니 코 안에 뭐 이렇게 긴 막대기를 뭐 이렇게 된 철사 비슷한 걸 넣더니 뭘 이렇게 하더니 잠깐만 나가 있어 보래. 그러더니 1분인가 2분 뒤에 부르더니 뭘 보여줘요.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 거에다가 뭘 보여주면서 이거 막 선이 두 줄 아니냐. 그래서 잠깐만, 선이 두 줄이면은 일로 무슨 테스틱인데, 하여튼 이건 뭐 모르셔도 됩니다. 갑자기 내가 선이 두 줄 나오지, 나는 남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A형 독감, B형 독감 이런 거를 테스터기로 한대. 그래서 넣더니 당신은 A형 독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세상 억울했어. 왜 세상 억울했냐면은 이거 그 예방주사를 맞았거든. 예방주사를. 뭘 축하해요. 축하하기는 나 분명히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아픈 몸에 막 거의 정신이 해롱해롱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축하합니다가 아니지. 뭘 축하합니다야. 당신은 A형 독감 입니다. 빨리 와야지 지금. 그러고 이제 무식한 놈아 이런 소리를 하시길래 너무 억울해. 선생님 제가 이거 얼마 몇만 원 내고 내 돈 내고 A형 독감 주사를 맞았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그거 혹시 A형 간염 주사 아니었냐고 얘기하시더라고. 잘 생각해보니까 6개월에 2번 맞던데, 이 소리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엄청 쓰레기 같은 표정을 지시더니 6개월에 2번 맞는 거는 독감이 아니라 간염이에요. A형 간염. 비슷한 거 아닌가? 난 A형이라 그래갖고 괜히 거기서 승질을 냈다가 그거 간염이에요? 죄송합니다. 뭐 간염은 뭐 같은 A형인데 뭐 안 되나? 뭐 일단 문송한 소리를 냈다가 진짜 한 대 싸대기를 맞을 뻔하고 약을 받았어요. 약을. 그거 간염이구나. 여러분 6개월에 2번 맞는 거는 간염이랍니다. 근데 간염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걸리는구나. 그래서 걸려갖고 거기서 뭐 타미플루인가 뭔가를 줘서 그걸 먹는데, 와 진짜 그때가 화요일인데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뻗기 시작하더니 화수목이 거의 기절했어요. 거의 기절했는데, 문제는 제가 목요일날 꽤 많은 분들과 무슨 녹화를 하는 데를 갔어야 됐거든요. 와, 여기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정말 크게 혼날 뻔했어. 정말 크게. 너는 기껏 불렀더니 왜 뭐 입을 다물고 있냐 뭐 이래갖고 정말 상당히 죄송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약 먹고 약발로 도핑한 다음에 이 도핑발로 녹화를 끝냈는데, 하여튼 요즘은 A형 독감 진짜 조심하셔. 걸리면은 바로 병원에 가셔서 그 타미플루인가 뭔가 그걸 먹어야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이 소리 왜 하는 거야?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한 다음에 지금 홍콩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한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을 보니까 아주 신문에 도배를 했어요. 1위부터 5위까지 주요 뉴스가 우한 폐렴인데, 그 방송은 조금 이따 나중에 여러분들도 보시게 될 텐데, 제 표정을 보시면은 애가 마탱이가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39도의 열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마 2월 중순 되면 나올 거예요. 저 형 지금 정신을 잃고 있다는 거를 아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신문을 도배를 하고 대응 단계를 비상사태로 격상하고, 중국 본토로의 공식 방문을 금지하고, 중국에서도 뭐 난리 났네. 뭐 요즘에 뭐 보면은 뭐 이렇게 마스크 끼고 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뭐 중국 정부가 뭐 안 말한 건데 제가 몰래 말씀드리면은 뭐 환자가 뭐 이러면서 이상한 찌라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곧 세상이 멸망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데이아 빌리언스를 찍는지 좀비들이 왠지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뭔가 뭐 이런 느낌이 팍팍팍팍 들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뉴스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뭐 우한 다녀온 중국 전문가 아저씨가 뭐 너무 이런 표현은 좀 너무 과격한가? 이제 너무 늦었다. 이게 독감인데 뭐 너무 늦었을까? 하여튼 뭐 너무 늦었고, 뭐 통제가 불능하다, 뭐 급증 예상하다, 뭐 사스보다 10배는 크다, 뭐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때 굉장히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들리는데, 프랑스에서도 확진이 됐다, 중국에는 뭐 아예 우한을 전면 봉쇄를 했다, 뭐 극약 처방이다, 지금 정말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건 제가 뭐 문송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얘기 드리기 힘든데, 이게 비슷하다 뭐하지만 예전에도 사실 주기적으로 좀 반복되는 독감 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사스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2003년에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한번 휩쓸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홍콩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뚝 끊겨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GDP가 얼마가 감소했냐면은 발생한 건 홍콩, 중국인데 우리나라도 GDP 감소가 얘네 나라하고 똑같았어요. 0.5%포인트.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우리나라 2에서 3% 성장하는데 1년에 저거 하나 터져갖고 0.5%포인트가 감소하는데 아니 발생한 건 옆 나라인데 우리도 똑같이 빠졌어. 사스 때가. 메르스 때는 0.1%포인트니까 좀 작았는데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안 와. 관광객이. 중국에서 관광객도 안 오고 동아시아를 다 도매금으로 잡아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스 별로 안 걸려서 이게 김치 때문에 사스를 별로 안 걸린다 그래서 김치의 힘인가 뭐 우린 이런 좀 이상한 정신승리를 하긴 했지만 하여튼 사스 위기가 와서 GDP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진 적이 있었어. 여기 김치 사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주식도 그때는 많이 빠졌습니다. 꽤 얼마가 빠졌냐면은 다 사스 때문 아니겠지만 한 1600 하던 게 꽤 빠졌죠. 1400 하던 게 한 1200 아래로 갔으니까 한 200포인트 이상이 내려가는 이제 충격을 줬었는데 그랬다가 물론 V자 반등을 해서 원상태로 그대로 올라가는데 자 뭐 이거 굳이 뭐 세계적 뭐 이런 거를 뭐 쭉쭉 뭐 말씀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 잠깐 재미를 위해서 비슷한 독감 중에 최악은 요즘에 신문 보면 많이 나오는 이거였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뭐 스페인 독감 그래서 이게 5천만 명이 죽었다며. 와우. 이게 1918년에서 1919년 100년 전 딱 100년 전 얘기인데 뭐 5천만 명이 사망자가 있었다. 이거를 이제 갖고 오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굉장히 주는데 심지어 이거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뭐 좀 자극적인 뉴스 생산하는 데 가보면은 흑사병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뭐 흑사병이 중세 유럽에서 2억 명의 목숨을 뭐 줄인 거 아니냐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흑사병 검색하다가 이거 잠깐 재미로 보시라고 보는데 야 이렇게 되더라? 이건 저 깜짝 놀랐어요. 흑사병이라 그래서 이게 블랙데스잖아요. 왜 블랙데스인가 했더니 걸리면은 야 이렇게 손이 까맣게 손발이 썩는다 그럽니다. 이걸 뭐 이게 진짜 사진이라면 와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페인 독감은 너무 먼 얘기니까 뭐 그냥 뭐 역사 속의 얘기라고 역사 속의 재밌는 얘기를 듣고 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 잘 생각해보면은 뭐 구제역, 사스, 신종플루, 홍콩 독감, 2015년 메르스, 2016년 조류 독감 여기 계란 한 판이 10,000원 됐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야 계란 한 판이 10,000원 이상이고 한 사람당 계란 한 판 이상 안 팔던 때가 불과 2016년입니다. 3, 4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옛날 얘기 같지만 계란 한 판 10,000원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지 못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이니까 또 우한폐렴이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름만 바꿨지 주기적으로 이런 플루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발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름 뭐 계속 바꾸죠. 뭐 사스, 뭐 플루,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고 어떤 거는 무슨 바이러스고 어떤 거는 뭐 인플루엔자고 뭔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 뭐 이거 제가 뭐 문과니까 이 플루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건 아니고 자 요런 게 올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렁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봤는데 정말 재밌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보시라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주식이 있어요.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식입니다. 이거 주식 좀 많이 하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파루라는 데가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식이에요. 절대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파루. 도대체 파루가 뭐하는 기업이길래 갑자기 이 형이 파루라는 데를 얘기를 하나요? 파루 회사를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파루라는 데가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뭐 개명 산천이 밝아온다 해서 요 파루라는 뜻이 왔다 그러는데 와서 보면은 태양광 회사야. 회사의 목적 사업군을 보면은 태양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쇄, 편리하고 혁신적인 생활을 선보입니다. 태양광 회사고 인쇄 같은 거를 사업군으로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오늘 플루, 뭐 신종 플루가 됐고 우한폐렴이 됐고 플루 계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제가 이거 진짜 어이없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자,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때는 바야흐로 10년 전이 2009년입니다. 당시에는 신종플루가 난리였어요. 정말 난리였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시장에 있었는데 파루라는 회사가 처음 들었어요.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루라는 회사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2,000원 하던 게 갑자기 상한가를 이렇게 치더니 9,000원이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채권시장 메신저에 도대체 파루가 뭐하는 회사냐? 빠룬가요? 뭐 삐룬가요?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뭐하는 회사 벌써 찾아보니까 손세정제 회사래.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오니까 손세정제를 이걸 많이 해야 되니까 얘네 매출이 증가해서 그때 제가 머리를 탁 때렸어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손세정제가 많이 팔리겠구나. 그럼 매출이 오르겠구나. 그때 파루 처음 봤으니까 그럼 이 파루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세정제로 유명한 회사인가? 주식을 잘 몰랐던 때니까.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진작 살 걸 아깝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똑같습니다. 파루의 주력 산업은 태양광 사업으로 매출의 94.8%를 차지하고 있고 농기계 손세정제 위성 환경 산업이 4%다.
매출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제가 그리고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 매출의 4%라는 게 도대체 이게 손익으로 얼마를 벌어다 주는 건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10억인가 그랬어요. 10억인가. 제 당시의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났는데 잠깐만 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10억짜리 매출을 일으키는 손세정제인데 이게 아무리 이게 많이 팔려도 도대체 주가가 여기다가 여기를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거 태양광 업체구만. 이거 누가 봐도 태양광 업체 아니요? 뭐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어. 그 옛날 뉴스가 제가 기억력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죠. 가만히 살펴보면은 8회 상반기 그 생활환경 부문 매출이 11억이다. 이게 전체가 손세정제도 아니에요. 부문 매출의 전체가 11억이니까 이 중에 손세정제는 또 정말 이건데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때 당시 어떻게 올라왔냐면은 사회 초년병인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이 8회 주가의 움직임인데 아니 여기 있던 게 2000 얼마 하던 게 세상에 상한가 상한가 치더니 24,000원인가를 가는 거야. 이게 10배잖아요. 10배 8배 이렇게 가는데 이쯤에서 대충 눈치를 챘어요. 메신저가 도니까. 근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사 이 주식을. 이게 아무리 봐도 뭐 10억짜리밖에 매출이 뭐 안 늘어난다는 이게 태양광 업체라는데 플루가 도는데 태양광 주식이 왜 올라. 이런 꽉 막힌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못 버는 건데 와 이걸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물어봤어요. 주식하는 형들한테. 아 형 파루가 진짜 저기에 맞아? 야 너 그 주식 몰라? 그러더니 왜 형? 그랬더니 파루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저를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셨냐면은 자 그분은 AI 조류독감 관련주고요. 자 슈퍼박테리아 관련주고요. 신종 플루 관련주고요. 장마철은 왜 나오는 거야? 장마철 되면은 뭔가 곰팡이가 많이 피니까 장마철 관련주고요. 심지어 이거 삼성전자 테마주고요. 또 뭐래더라? 태양광 테마주래. 야 그 말 듣고 형 이거 도대체 무슨 주식이길래 뭐 이렇게 테마가 많냐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테마주고 태양광 테마주고 뭐 온갖 테마를 다 갖다 붙이길래 그냥 저는 그냥 못 본 주식으로 하겠습니다. 못 본 주식으로. 자, 그러고 잊고 있었는데 문제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자, 제가 반복되는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 파루님의 위험찬 모습. 자, 이게 그때만 있었네요. 제가 2002년의 모습입니다. 4,000원 하던 게 2만원 가죠. 여기 다 점상이거든요. 점상으로 가죠. 물론 다시 돌아오시지만. 자, 이게 그때만 있었네요. 자, 2006년. 왜냐? 2006년의 아름다운 모습이십니다. 역시 한 2, 3천원 하던 게 역시 한 16,000원 가죠. 또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게 파루거든요. 역시 4,000원 하던 게 12,000원 가죠.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왜 이렇게 써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많은 테마가 뭐 찬바람이 불면은 무슨 플루 얘기가 나면은 일단 올라요. 이게 왜 오르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자, 2014년 이번엔 또 뭐 삼성전자 뭐 어쩌고 아니면 또 추워지고 그러면 겨울만 되면 일단 올라요. 겨울만 되면. 물론 다시 떨어지지. 겨울만 되면 일단 이거 2014년이에요. 계속 다른 해를 보여드리고 있는 똑같은 거 반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2014년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2015년이에요. 여기다가 또 한 번 갔다가 돌아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똑똑하시긴 한데 이거 계속 있어. 계속 내가 자르다가 너무 많아서 그만 자르고 싶었는데 계속 보여드리려고. 2015년에 2017년에도 있죠. 2017년에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한번 또 가시고요. 힘들어. 그러다가 2019년에 잠깐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또 우한 뭐가 뜨길래 제가 예전에 경험을 생각해서 잠깐 우한 폐렴까지 봤을 때 맞아. 겨울이면 가끔 한 번 사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보니까 이미 역시 늦었죠. 파루가 52주 신고가. 이거 1년 최고가죠. 1월 20일. 아니 도대체 얘는 왜 52주 신고가인가? 왜?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그 날카로운 형들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성으로 너무 의심이 돼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파루는 현재 손세정제를 생산하고 있는가? 이거 가보니까 홈페이지 가봐도 손세정제 내용은 아예 없고 태양광 관련 사업 내용만 있던데 이게 진짜 생산되는 거 맞나요? 회사에 전화하신 분 있나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합니다.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 주식 사이트에. 저런 질문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저런 질문 하면은 안 돼요. 형들이 화내. 뭐라고 화내냐면은 이렇게 화를 내요. 그거 답글입니다, 이게. 여기 써있잖아요. 화내는 거. 제발 나대지 말기를, 이렇게. 그런 거 왜 물어보자는 거지? 이거 궁금하지 않죠, 그런 거. 제발 나대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라고. 나 시끄러운 집 진짜 죽겠네, 지금. 왜 나대고 있어? 누가 뭐 몰라서 얘기 안 하나? 다들 조용히 있는데 꼭 눈치가 없어요. 그냥 잘 팔리고 있다고 알아두십시오. 또 무슨 상한가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악성 물량을 풀고 다시면서 상한가 털기 매집 어쩌고 하면서 하여튼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빨 꽉 깨물고 나대지 말고 눈 딱 감고 가자 이런 게 오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또 궁금하죠.
하니까 또 검색을 또 해봤죠. 아우 이게 2019년이에요. 역사는 반복되죠. 잠깐 생각을 했어. 아 조금 사둘걸. 아 이걸 내가 10년째 보고 있는데 혹시 올해는 무슨 플루가 돌지 않을까? 라면은 일단 8월 한번 사두고 생각을 했으면 역시 다시 여기 와있죠. 그냥 가볍게 2배 정도는 올라주는 건데 여기 2,000원 했었는 게 또 4,000원 갔죠. 그냥 왔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돼도 못 들어가는 저 같은 사람이 있죠. 이게 이성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성으로. 갑자기 그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는 이런 파루 요즘 태양광도 다들 분위기 좀 안 좋고 요즘 태양광 지금 태양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아니 형 파루가 태양광 업체인데 왜 태양광 얘기를 안 하냐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네가 그런 생각을 일단 겨울이 오면은 좀 사봐. 그래서 이렇게 플루가 오면은 땡큐고 플루가 오면 이게 왜 올라요? 그딴 거 물어보지 말래잖아. 저 댓글 안 보이니? 나대지 말라고. 조용히 그냥 있으면은 오르는 거야. 이유 없죠. 딱 오른 다음에. 근데 그 해 플루가 안 돈다. 그럼 할 수 없지. 조상님이 돕지 않으셨네. 다시 팔고 내년을 기약하는 거죠. 내년에 언젠가 플루가 오지 않겠니? 이거 플루 조류독감 아니고 이상한 플루 또 돌겠지. 올해는 우한 플루지만 내년에는 베이징 플루, 후년에는 참새 플루 이런 거 올 수 있죠. 오면은 오르는 거니까. 자꾸 이성으로 생각을 해, 이성으로. 이렇게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이 돈이 버는 시장이 있지만은, 물론 이걸 그렇다고 산 다음에 저한테 톡 같은 거 보내시면 안 됩니다. 형을 믿고 샀더니 왜 이게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 그 애는 플루가 안 왔나 보지. 이유 없어요. 이유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절대 이쪽에 자세히 아시면 안 돼요. 자세히 아시면 안 되지만 가끔 이럽니다. 가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생각보다는 자주 오더라. 이게 어떤 감수성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수성 주식. 여러분들 얘기하듯이 겨울이 오면은 왠지 느낌이 이렇게 춥고 그러면은 호빵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만 이제 이걸 사셔야 되는 이 주식이다. 이성을 따지면 안 돼. 그러면은 형들이 화내요. 막 욕 달려요. 조심하세요. 아까 보셨죠? 나대지 마. 이런 거 달리기 때문에 감성으로 접근하는. 가끔 또 희한한 거 떠요. 이게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은 이게 홀립니다. 이 주식은 사람을 홀려요. 이번에는 2017년에는 삼성전자로 홀렸어요. 이게 또 왜 삼성전자 관련된지 모르겠는데 무슨 갑자기 난데없이 뻥튀기 보도자료가 무슨 삼성전자의 필름미터를 세계 최초로 이런 거 떠요. 물론 이런 거 없었죠. 이런 거 없었지만 이런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감성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가끔씩 94%, 100% 2배 오른 거죠. 가끔 이렇게 감성으로 보답을 해줍니다. 이유는 모르니까. 물론 이러다가 상패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주식이 있더라. 저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이런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0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다. 요즘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무한폐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저러다가 조금 가라앉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를 또 바라고 있고 사람들 많이 아파서 좋을 거 없잖아요. 만약에 정말 사스보다 심하면은 좀 굉장히 안 좋은 사태인데 사스처럼 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관광업들 다 완전히 큰일 났네. 우리 현대산업개발령하고 미래세청들 이번에 아니면 한진칼 싸우고 있는 형들, 대한항공 싸우고 있는 형들하고 아시아나 산형들하고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겠죠. 관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사스 위기가 오는 경우 이렇게 코스피나 세계적인 주식들이 다 한번 빠졌다가 근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겨울이잖아요. 한철만 지나면은 이렇게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날이 풀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말 이게 팬데믹하게 퍼져서 전 세계가 한 6개월에서 1년이 착살이 난다 그 정도까지 안 가고 겨울 바람이 좀 서서히 잦아들면은 따뜻해지면은 사스 위기가 풀리면은 보통 반등을 하더라. 옛날엔 그랬는데 이번에도 큰 위기 없이 좀 우리나라 큰 GDP에 영향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자, 바로 절대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참고로 절대 산 다음에 저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극 비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극 비추해야지.